네, 먼저 김수열 박사님하고 암센터 관계자님께 저희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한올 바이오파마에서 지난 5년 동안 정립한 캔서 메타볼리즘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지금 앞에 계셨던 연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그동안 우리가 온코진 베이스드 타겟 테라피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서바이버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금 연구자나 임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굉장히 한 면만, 이 타겟 테라피에 대한 한 면만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 우리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그림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눈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 눈을 보시면 어떤 분은 이분의 옆모습을 보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이분의 앞모습을 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게 사실인지 몰라요. 이 그림이 이제 그려지면서 그 그림이 다 그려졌을 때 어떤 것이 정말 서바이벌을 그런 것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이 다각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캔서를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타겟 테라피 이외에 굉장히 다각적인 방법이 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산업계에서는 이 타겟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두었던 타겟 테라피는 사실은 그러니까 퇴조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로서 이 다국적 기업이 인수하는 벤처라든가 아니면 투자의 금액을 보면 이 타겟 테라피에 들어가는 돈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 대신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이뮤노테라피, 이 PD-1을 통해서 이 굉장히 PD-1의 효과가 좋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 다국적 기업들이 이뮤노테라피를 하는 벤처를 사거나 아니면 그 대규모의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에는 거의 30 to 100 빌리언의 마켓을 바라보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캔서 메타볼리즘은 이뮤노테라피와 마찬가지로 이뮤노테라피도 2000년도 초에 시작했을 때는 거의 이런 점과 같은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을 하지만 오늘 이 연사분들과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하는 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타겟 테라피의 어떤 문제점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앞으로는 굉장히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암을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예전에는 종양의 사이즈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종양이 이제 얼마나 크고 있나 치료가 잘 되고 있나 이런 것을 보았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이 뉴클리어 이미징 툴, 그러니까 그 방사선을 달아서 그 암의 로케이션이나 치료가 되고 있는가를 팔로우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뉴클리어 이미징에 쓰이는 프로브를 보면은 전부 메타볼리즘을 재는 프로브입니다. 그러니까 FDG라든가 FDG 글루코스, 그 다음에 아세테이트, 아까 리피드를 당길 때 그 아세틸코에가 많이 쓰인다고 했죠. 아세테이트. 그 다음에 그 미비라는 것은 심장병에 많이 쓰였던 것인데 마이토콘드리아의 어큐뮬레이션이 되는 그러한 프로브입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할 때 이렇게 캔서의 메타볼리즘을 재는 그런 프로브를 쓰는데 실제로 이러한 암을 치료할 때는 타겟 테라피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타겟 테라피 이외에도 어떤 메타볼리즘을 정말 근본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항암제를 개발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정말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 계시는 교수님과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보여드린 그 보물지도는 저희는 이제 좀 이렇게 그래프를 에너지의 도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했는데 그 굉장히 복잡한 그 에너지 메타볼리즘을 저희가 에너지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에너지는 우리가 이 글루코스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다고 배웠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TCA, 마이토콘드리아의 TCA 사이클과 그 다음에 일렉트론 트랜스퍼 컴플렉스를 통해서 옥스포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만약에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퍼멘테이션을 통해서 글루코스가 락테이트로 가면서 어네어로빅 글라이콜리시스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연구가 되면서 사실은 이 옥스포스라는 부분과 글라이콜리시스 부분은 공존한다. 노말셀에서는 공존을 하고 그 옥스포스는 상당히 베이직 디맨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시스템에 비교를 한다면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글라이콜리시스는 우리가 갑자기 날씨가 더우면 뭐 에어컨을 틀어야 되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이 에어컨을 틀면 에너지 디맨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글라이콜리시스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어큐트 에너지 디맨드를 이 글라이콜리시스를 통해서 충족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좀 주시를 해주셨으면 좋은 게, 이제 이게 점선으로 제가 나타난 게 토탈 그 에너지의 디맨드, 그러니까 토탈 맥시멈 에너지 레벨이 이제 정상세포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양이라고 저희가 좀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캔서셀은 어떻게 되느냐? 캔서셀은 굉장히 빨리 자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디맨드가 상당히 많겠죠. 그 다음에 교수님과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그 와버그 박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락테이트가 많이 생기는 글라이콜리시스의 순전히 디펜던트 한다. 그런 걸 이제 많이 와버그 이펙트라고 정의를 내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그 굉장히 증가된 그 글라이콜리시스를 온코제닉 글라이콜리시스를 한다면, 그러면 이런 캔서셀은 옥스포스는 없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그 에어로빅 글라이콜리시스, 와버그 이펙트를 얘기할 때는 캔서셀에는 분명히 마이토콘드리아의 디스펑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글라이콜리시스에 굉장히 디펜드하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가 많이 되면서 사실은 옥스포스 마이토콘드리아는 건강하고 캔서셀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는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 옥스포스 에너지를 내는 것은 상당히 옥스포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왜 글라이콜리시스가 이렇게 증가되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캔서 메타볼리즘 대가이신 크랙 탐슨에 의하면 이 글라이콜리시스를 하는 이유는 이 ATP를 에너지 생산하는 그런 이유보다는 그 아까 글라이콜리시스를 통해서 많은 그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인터미디에이트가 바로 바이오신테시스, 멤브레인을 만들거나 셀 프롤리퍼레이션을 하는데 빌딩 블록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 인터미디에이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글라이콜리시스가 증가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NADPH나 NADH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글라이콜리시스가 이렇게 증가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그러한 캔서셀에다가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개발한 타겟을 테라피 중에 이제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들이 많은데,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메타볼리즘을 조절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중에서 글라이콜리시스를 굉장히 블락을 하는, 이니비션을 하는 이니비터는 바로 이 글라이콜리시스를 상당히 이니비션을 시키면서 이 캔서셀의 메타볼리즘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정재혁 교수님께서 그 임상의 케이스 스터디를 보여주셨는데, 그만큼 정말 여러분한테 정말 실제의 예를 보면서 정말 이걸 실감을 할 수 있는 그 예였던 것 같은데, 이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주면 굉장히 세포들이 에너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인데, 이거를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상당히 오랜 동안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거기에 리지스턴트한 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를 뭐 슬로우 그로잉, 뭐 제리드 1B, 뭐 그래서 다 싫어하시는 캔서 스템셀, 그래서 캔서 스템셀 라이크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런 캔서 스템셀 라이크가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전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MD 앤더슨에서 낸 그 네이처 논문에 의하면 이런 캔서 스템셀 라이크는 이 보통 그 하일리 글라이콜리틱한 캔서보다 옥스포스의 디펜던시가 한 4배 정도 증가한다 라는 거를 이제 그 논문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도 재미있는 그 현상은 그 마이토콘드리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이토콘드리아의 멤브레인 포텐셜이 상당히 증가가 되어 있다. 그런 건 다시 말하면은 이게 그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은 마이토콘드리아의 건강성과 활동성을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마이토콘드리아 액티비티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옥스포스 이니비션을 하는 그 방법이 정말 우리가 안티 캔서 에이전트를 한번 개발을 해볼 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알려진 옥스포스 이니비터를 정리를 해보면 올리고마이신은 컴플렉스 5 이니비터, 로테너는 바이구아나이드와 같이 컴플렉스 1 이니비터. 근데 이 두 놈은 우리가 보통 자연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의 이니비션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이거 굉장히 독성이 강할 거라 그런 생각이 들 듯이 이 두 종류는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 바이구아나이드 계열은 컴플렉스 1 이니비터이지만 메포민과 펜포민은 사실은 당뇨제로서 상당히 수십 년 동안 쓰이고 있었습니다. 임상에서.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바이구아나이드는 옥스포스 이니비터이면서 상당히 세이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메포민과 펜포민을 그러니까 메포민과 펜포민은 당뇨제로 쓰였기 때문에 항암제로서의 그 치료제로서의 약간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점을 저희가 그러니까 PK라든가 아니면 포턴시라는 게 그 제한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최적화한 것이 이제 HL176입니다.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HL176과 이런 바이구아나이드 계열은 파지티브 찰지, 캐라이오닉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어큐뮬레이션이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옥스포스 이니비터가 아까 정재호 교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항암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정재호 교수님에만 나타나는 그 데이터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결과는 사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였고 특히 그 캔서 메타볼리즘의 대가이신 크랩 탐슨은 거의 초기에 캔서 메타볼리즘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그 논문에 의하면 캔서 셀 중에서도 P53 뮤테이션이나 LKB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하일리 글라이콜리틱 하긴 하지만 메타볼리컬리 레이바이얼하다 그래. 메타볼리컬리 좀 이게 굉장히 맥시마이즈 돼서 그 하나 건드리면 완전히 그 시스템 뭉개지는 그런 셀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거기다가 바이구아나이드를 처리를 하면 안티캔서 액티비티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미나드라고 빈젠 그룹과 그 미나드 그 멜라노마의 대가인 미나드 그룹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그 스템셀 라이크 슬로우 그로잉 하면서 타겟 테라피에 리지스턴트한 이 제리드 1B 파지티브 셀 라인을 바이구아나이드가 그런 형성을 굉장히 낮추고 굉장히 그 리지스턴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재호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번 8월달에 네이처의 그 MD 앤더슨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리지스턴트한 셀 라인은 슬로우 그로잉이 하면서 캔서 스템셀 라이크 이 파퓰레이션은 옥스포스에 상당히 디펜던트하다. 그 다음에 이 보통 그 타겟 테라피와 이 옥스포스 이니비터의 컨비네이션은 굉장히 좋은 치료제로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바이구아나이드를 이제 저희가 항암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잠시 몇 개의 슬라이드에서 그런 바이구아나이드가 그 마이토콘드리아 이니비션을 어떻게 하기에 이런 항암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바이구아나이드의 키 메커니즘은 컴플렉스 1 이니비션이라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니비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일리 글라이콜리틱하면서 메타볼리컬리 스테이블한 셀 라인에서는 캔서에서는 이 옥스포스 이니비터를 넣어주면 거기에 에너지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셀들이 거기에 대한 컴펜세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우 다운 하면서 사이토스태틱한 그런 상태로 가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LKB1 뮤테이션이나 P53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컴펜세이션 메커니즘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구아나이드에 의한 에너지 스트레스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컴펜세이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이토톡식한 이펙트를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영국의 그 MRC의 주디 허스트라고 이 마이토콘드리아를 컴플렉스 1을 아이솔레이션에서 메커니즘을 연구하시는 마이토콘드리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 바이구아나이드의 컴플렉스 1 이니비션의 메커니즘을 대략적으로 지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컴플렉스 1의 그 도형인데 L식처럼 생겼고요. 그래서 그 주디의 말에 의하면 이 일렉트론을 NADH에서 이제 받아서 결국에는 유비퀴놀을 리덕션을 시켜야 되는데, 이 바이구아나이드는 일렉트론이 NADH에서 FMN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이 유비퀴놀이 유비퀴놀로 바뀌는 것을 이니비션하는 것 같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테넌이 이게 독약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컴플렉스 1이면서 왜 바이구아나이드는 세이프하고 로테넌은 이렇게 독성을 가지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주디의 말에 의하면 로테넌은 이 유비퀴논 바인딩 사이트에 바인딩을 한대요. 그래서 이 유비퀴논의 컴패리티브 이니비터이고, 바이구아나이드는 non-competitive 이니비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 바인딩 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바인딩을 해서 다른 이러한 메커니즘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그 로테논과 바이구아나이드의 차이점이 아닐까 저희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하일리 글라이콜리틱한 이 암에다가 이런 바이구아나이드를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메타볼리컬리 나이어블 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볼리컬리 레바이어한 셀들 AKB-나 이제 마이토콘드리얼 DNA 뮤테이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에너지 그 컴펜세이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세포들이 결국엔 죽게 되겠고요. 메타볼릭 스테이블한 셀 라인들은 이 바이구아나이드에 의해서 이 옥스포스가 사실은 바이구아나이드에 의해서 옥스포스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세포 캔서 셀에 이제 그 에너지의 디맨드를 줄여라, 그런 명령이 나가게 돼서 컴펜세이션에 의해서 이 토탈 에너지 레벨이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메커니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바이구아나이드를 처리를 하면 이 옥스포스를 이니비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에너지를 돌리기 위해서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증가가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글라이콜리시스는 이 캔서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코제닉 글라이콜리시스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상태를 나타내는 글라이콜리시스라는 것을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글라이콜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TCA 사이클을 돌아가게 되는데, 그 하일리 글라이콜릭한 그 온코제닉 글라이콜리시스에는 이런 인터미디에이트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이구아나이드를 치게 되면은 그 글라이콜리시스의 프로덕트인 락테이트는 증가하는 반면에 그 인터미디에이트들은 이 플로우가 fast moving forward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구아나이드를 처리한 세포에서는 캔서에서는 이런 인터미디에이트가 굉장히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메타볼륨 에세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이구아나이드에서 인듀스된 글라이콜리시스는 사실은 캔서가 원하는 글라이콜리시스하고는 좀 성질이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의한 바에 의하면 그 캔서 스템셀 라이크에서는 이 바이구아나이드를 처리했을 때 DNTP 레벨이 상당히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밝혀서 이게 이러한 메커니즘이 바이구아나이드의 안티캔서 메커니즘의 일부가 아닐까 하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구아나이드에 대한 이 안티캔서 액티비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최적화했는데, 저희가 키 메커니즘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바로 이 옥스포스 이니비션입니다. 그래서 옥스포스 이니비션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에세이를 디벨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렉트론 트랜스퍼 컴플렉스라고 한다면 바이구아나이드는 바로 컴플렉스 1을 이니비션을 하겠고, 그거의 프로덕트로 결국에는 컴플렉스 4에서 이 산소 소비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옥시전 컨섬션 레이트를 잴 수 있는 그런 에세이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새로운 컴파운드가 만들어졌을 때 옥스포스 이니비션의 정도를 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컴파운드를 저희가 합성을 하였는데, 보시면 어떤 컴파운드는 OCR, 옥스포스 이니비션이 미미하고, 어떤 컴파운드는 옥스포스 이니비션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포메이션은 사실은 우리가 케미스트리를 디자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으로서 SAR이라고 하는데,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그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바이구아나이드를 최적화시킬 수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HA176은 그 바이구아나이드의 페어런트인 펜포민보다 상당히 포턴시가 증가된 것을 보이고 있어서 한올은 바이구아나이드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바이올로지와 케미스트리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사실은 올해 1월달에 MIT의 데이비드 사바티니라는 그 옛날에 엠토어 대가인데 이분이 이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이 바이구아나이드는 밖에 있는 그 캔서셀 밖에 있는 뉴트리언에 굉장히 민감한 컴파운드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그걸 리핏을 해봤을 때 노멀 글루코스 상태에서는 사이토톡식 이펙트가 거의 없었어요. 그 IC50가 한 300 마이크로몰 정도 되는데 그 데이비드 사바티니가 그 주창한 만큼 이렇게 글루코스 농도를 줄여봤어요. 이 글루코스 농도가 줄인 이유는 캔서셀에서는 이렇게 많은 글루코스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였어서 이를 줄였을 때 이 바이구아나이드의 사이토톡식 이펙트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컴파운드는 상당히 이런 뉴트리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화합물이고 또한 이게 항암 효과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타겟 테라피 중에 하나인 베무라페닙, 아까 비라프 이니비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글루코스 농도에 상관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우 글루코스 컨디션을 2DG를 통해서 우리가 형성을 해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 이 초록색이 그 컴비를 나타냈는데 이 2DG가 바이구아나이드를 굉장히 포텐시에이션 했다는 것을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암종에서 팬크리아틱, 럼, 그 다음에 콜란지오마, 카시노마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좋은 병용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 그동안 타겟리를 테라피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하는 몰레큘을 이니비터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메타볼릭 드럭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제시해주는 그 그림인데요. 그 멜라노마에서 이 드라이버 뮤테이션은 BRAF입니다. 그래서 BRAF의 뮤테이션을 이니비션하는 게 이제 베무라페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암 환자에서 이 암은 FDG로 이제 그 이미징을 해봤을 때 굉장히 하일리 글라이콜리틱하기 때문에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베무라페닌을 치료를 하고 한 일주일 후에 와서 보면은 이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굉장히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암을 줄인 것이냐? 그러면 암을 줄인 건 아니야. 암은 그대로 있대.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상당히 이니비션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게 베무라페닙과 바이구아나이드를 컨비네이션을 하면 베무라페닙이 로우 글루코스 컨디션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바이구아나이드의 포텐시를 좀 더 캔서셀에서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험을 지노그래프트 모델을 통해서 해봤는데 멜라노마 셀 라인에서 저희가 해봤을 때 이게 비이클 컨트롤이고 이게 바이구아나이드 HA176 언론이고 베무라페닙 언론이었을 때 이 베무라페닙과 컴비를 했을 때는 베무라페닙이 저희 컴파운드의 포텐셜을 상당히 증가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많은 육종인 교수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에너지 메타볼리즘을 조절을 해서 굉장히 그 메타스태틱 프로세스도 좀 이니비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특히 옥스포스 이니비션을 통해서 메타스테이시스를 이니비션 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 바이구아나이드를 실험을 해봤을 때 이 하일리 글라이콜리틱한 MDA, MB231 요 브레스트 캔서 중에서도 바이구아나이드 혼자만 가지고도 이렇게 굉장히 전이를 굉장히 낮춰졌다는 것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 바이구아나이드를 어떻게 이제 항암에 어플라이를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모노테라피 싱글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메타볼리컬리 레이바일한 LKB-나 P53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 마이토콘드리아 컴플렉스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바이구아나이드의 한 방만 가지고도 안티캔서 액티비티를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테라피는 이렇게 하일리 글라이콜리틱한 경우 이렇게 글루코스 업테이크를 줄여줄 수 있는 TKI와 병용을 통해서, 예를 들면 베무라페닙, 셀루마틴ib, 가시폴을 통해서 가시폴과 병용을 통해서 로우 글루코스 컨디션을 조성을 함으로써 저희 컴파운드의 포텐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종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런캔서 셀에서 10%는 LKB-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암종이고요. 멜라노마에서는 이 베무라페닙과의 병용, 그 다음에 CLL에서는 지금 PI3 카이네이즈 이니비터가 허가를 받은 FDA 허가를 받았는데 PI3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또한 FDG 업테이크를 줄인다고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의 병용.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제 브레스트 캔서 같은 그런 악성 종양에서는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가 로우 글루코스 컨디션을 홀 바디에 만들어주면서 그 저희 컴파운드의 포텐시에이션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GBM에서는 스탠다드 케어와 병용, 그 다음에 이제 AML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는 굉장히 공동 연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공동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고, 캐나다의 마이클 폴락이라고 바이구아나이드를 주창하시는 분이고 온콜로지스트인데 이분하고, 그다음에 멜라노마 대가이신 민하드하고의 멜라노마에서의 약효 검증, 그 다음에 아까 MRC에서 주디 허스트를 통해서 메커니즘을 좀 더 밝히려고 하고 있고, CLL에서는 글루포 이니비터, 그러니까 로우 글루코스 컨디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글루포 이니비터의 병용, 그 다음에 저희는 상당히 뉴클리어 이미징을 통해서 그 지네틱 뮤테이션을 통한 환자 셀렉션이 아니라 뉴클리어 이미징을 통해서 메타볼리즘을 잴 수 있는 프로브를 환자 셀렉션을 하는 데 쓰고, 또 우리가 컴페니언 다이그노스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한올은 사실은 바이구아나이드를 당뇨제로서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축적되는 지식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항암제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HA176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TK 타겟 테라피의 어떤 한정, 제한성을 우리가 좀 해결을 해주면서 좀 더 서바이벌에 저희가 좀 캔서 페이션트의 서바이벌에 저희가 좀 공헌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한월에 계시는 저희 약효 평가 여러분 여기 다 와 계시는데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월에 저기 임원진 여러분들께 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